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날이 부쩍 더워지면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 피부염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는 분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높은 기온, 또 과한 땀 분비, 에어컨 같은 냉방 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환자들에게는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짧아진 옷차림으로 인해 피부 증상이 바깥으로 드러나면서 주변 시선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 모시고 여름철 아토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린이 아토피뿐만 아니라 성인 아토피까지 국내에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토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어린아이를 비롯해 성인까지 아토피 피부염 질환을 앓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의 10%씩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연평균 진료 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고, 이 중 9세 이하의 소아 아토피 환자들은 50만 명 정도로 전체 아토피 환자의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주로 생후 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상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 보호막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대두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인체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조절력이 저하되어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증가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항체 생산 능력 저하, 림프구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따라서 저하되는데, 이것이 성인 아토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피부를 지닌 분들도 여름이면 유난히 또 땀띠도 많이 나고 또 전에 없던 가려움증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얼마나 더 이게 심할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 고통이?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의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서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 특징적인 습진을 동반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려움증과 건조함은 비교적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증상이 덜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더운 여름은 많은 땀을 흘리는 계절입니다. 땀이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아토피 부위가 자극을 받아 따끔거리거나 가려워지면서 쉽게 손이 가기 마련이고, 높은 습도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염증이 악화되거나 짓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집안의 세균과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이 번식해 2차 감염의 우려도 높아지게 됩니다. 여름철 집안 구석구석 발생하는 곰팡이 역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균입니다. 또 여름철이면 더욱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은 강한 자극으로 각종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데 아토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적절한 햇빛 노출은 살균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화상의 우려와 함께 피부 열감을 항진시켜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에는 또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샤워하는 횟수도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아토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잦은 샤워는 또 금기시 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잦은 목욕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샤워 시 사용하는 여러 세정제들이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민감한 피부에 작용해서 더 자극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짧은 시간 내에 샤워를 한 후
자극이 약한 면타월로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때를 미는 목욕은 피부 각질층이 벗겨지면서 많은 수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는 금물입니다. 네, 뭐 덥고 습할수록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또 마구 긁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속설에 이렇게 솔깃하기가 쉬운데요. 아토피 환자가 만약에 이런 속설들을 따라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난치성 질환일수록 민간요법이나 떠도는 속설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더 솔깃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네티즌들이 이러한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이 피부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음식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속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특정 음식을 피하는 분들이 많지만 음식과 아토피 피부염과의 연관성은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알려면 해당 음식을 먹은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향이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맹신은 금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처럼 면역력과 관계된 난치성 질환들은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가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에 이렇게 아토피 증상을 완화하고 자극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어떠한 피부 자극도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화 요인을 잘 이해해서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를 예방해야 합니다. 지나친 목욕, 과다한 비누 사용, 습도가 낮은 환경이나 면제품이 아닌 속옷, 거친 화학 섬유로 된 옷 등과 목욕 시 타올로 밀거나 손으로 긁는 자체가 병변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 회복을 위해 보습제 사용은 필수적인데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3분 이내에 바르고 건조할수록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수분 함량에 따라 제형이 다릅니다. 로션 타입이 수분 함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크림, 연고 순입니다. 크림과 연고는 보습 효과가 더 크지만 번들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목욕은 장시간 씻을 경우 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15분 내지 20분 내외로 하도록 합니다. 세탁 후에는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것이 좋고 모직이나 나일론 등 합성 섬유로 된 의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실내 환경, 두꺼운 이불, 밀봉이 강한 의복, 기타 땀을 유발하는 상태와 고열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원인 알레르겐 물질에 노출된 경우도 증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